오늘은 대치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사교육의 1번지죠. 지금 이제 3월이라 이제 개학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많이 오거든요, 병원에.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의 어떤 정신 건강이 많이 흔들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대치동을 거닐면서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학교 다닐 때 공부 조금 하셨잖아요. 뭐 조금 그때 사교육 좀 받으셨나요? 그쵸, 사실 받았다고 봐야죠. 학교 공부만 하진 않았으니까요. 네. 원래 학원들이 홍성에도 있었는데 네. 저희 고등학교 선배지만 서울대를 가셔서 종로학원, 뭐 대성학원 그런 데서 이제 강사도 하시고 과외도 좀 많이 하셨던 분이 고향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학원을 차리셨는데 그때 제가 엄마 손에 이끌려서 중학교 2학년인가 그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다니고, 그때 이제 수학의 정석, 성문 영어 그거로 공부를 했었고. 학력고사 아니죠, 원장님? 아니에요. 지금은 다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뭐 이런 걸로 보지만 PMP가 나왔던 그때여가지고 온라인 강의, 무료 강의 있잖아요. 네. 강남구청에서 해주는 하자 시간에 들었고, 학교에서도 연교시 때 EBS 강의 꼭 틀어줬어요. 그래도 사교육을 뺑뺑이를 돌고 하진 않으셨네요. 그렇진 않았어요. 시골이니까 그런 분위기도 없었고, 근데 고등학교 때 야자가 필수였어요. 맞아요. 지금은 학원 가야 돼요 해가지고 다 빼주고 하는 것 같던데, 저희는 그 얄짤없이 무조건 야자가 필수였어가지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청소년들이 이제 개학하면 좀 온다. 보통 뭘로 좀 오나요? 학기 초에는 친구 관계, 그 시험 기간 그때쯤 되면은 공부 스트레스랑 공부가 좀 잘 안 되는데 뭐 ADHD가 아닌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이 오는 편이에요. 실제로 옛날에 비해서 청소년 환자들이 좀 많이 늘었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진짜 많이 힘든 친구들도 많아진 것 같고,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보니까 더 많이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친구들은 보통 부모님이랑 같이 오시죠? 그쵸. 본인이 먼저 힘들어서 진료 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는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오는 경우가 더 많죠. 청소년 환자분들을 볼 때 가장 힘든 점이 뭔가요? 일단은 말을 잘 안 해요.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른에 대한 약간의 불신, 적대감들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청소년 아이들은 관계를 일단 쌓고 치료를 해나가는 거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추워요. 대치동이 완전 상징성 있는 동네잖아요. 사교육 1번지라는 경쟁도 사실 굉장히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학생분들이 보통 방문을 하시면 보통 뭘로 제일 힘들어하세요? 아무래도 학업 스트레스, 친구 갈등으로 인한 문제, 학폭 이런 것도 많은 것 같고, 부모님과의 갈등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나 ADHD나 불안장애나. ADHD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ADHD는 뭔가요? 생물학적으로 뇌 발달이나 뇌 기능상에 조금의 이상이 있어가지고 주의력이나 충동 조절 능력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장애가 이제 ADHD죠. 산만하거나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면 ADHD인가? 이런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게 맞나요? ADHD 이런 증상이 약간은 좀 스펙트럼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산만하다고 사실 다 ADHD는 아니고 100명 있으면 70명이 산만해요. 그 중에서 완전 꼴등 4명 정도가 ADHD로 진단받을 만한 정도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단순히 그냥 산만하다라고 해서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는 엄청 집중을 잘해요. 밤새 게임하거나 밤새 뭔가를 본다거나, 이게 성적에서도 조금 드러나는데, 좋아하는 과목이 생기면 되게 열심히 해요. 싫어하는 건 죽어도 안 해요. 편식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적이 괜찮은 아이들이 있는데, 성적이 괜찮으니까 ADHD가 아니지 않을까? 성적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성적은 지능이 좋으면 좋을 수 있어요. ADHD는 지능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집중력과 자기 조절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부는 잘해도 방 정리를 너무 못한다거나, 뭘 자꾸 잃어버리거나, 자꾸 늦거나, 감정 기복이 좀 있거나, 일상에서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성적은 좋더라도. 그래서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공부는 잘하는데 몇 번 말을 해도 안 그러니까 얘가 일부러 날 열받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 ADHD 아이들은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인데, 자꾸 부모님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위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확히 왜 생기는 거예요? ADHD가 아직까지 완전히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는 뇌 발달의 저하가 기본적인 거고, 특히 도파민과 관련된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전제이고, 왜 이런 게 발생을 하느냐 추측하는 건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다. 엄마 아빠 아니면 어렸을 때 머리 외상이나 감염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면 ADHD인지를 알 수 있는 증상?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주 늦는 거죠. 그다음에 수면 패턴이 굉장히 불규칙한 아이들, 밤에 휴대폰 하느라고. 그다음에 먹을 거에 대한 충동이 조금 심한 아이들, 그리고 잘 부딪히는 애들, 잘 떨어뜨리거나 나는 몰라 근데 멍이 들어있네. 그런 사람들은 메모를 하거나 계획을 짠다던가 이런 걸 하면 안 되나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메모한 것도 까먹을 때도 많고 계획한 것도 까먹을 때도 많아요. 저도 약간 그랬는데 계획에 집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ADHD가 있으면 못해요. 또 계획 수정하고 또 자괴감 느끼고 계획에 강박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HD 진단할 때 어떤 문항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적인 모습이 있다, 이런 문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을 오래 못해요 해서 데리고 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성인들도 솔직히 공부하다 보면 10분, 15분 하다 보면 하기 싫거든요. 집중 흐트러져요. 근데 아이들은 한창 집중력을 유지하는 그 전두엽이 발달하고 있는 시기여서 성인들보다도 기본적으로 집중을 더 못하는 게 당연해요. 이런 아이들한테 부모님 입장에서 답답하니까 왜 이렇게 게으르니, 왜 이렇게 칠칠맞니, 왜 그렇게 못하니, 아이들도 못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상처받죠. 그래서 조금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돼요? ADHD 같은 경우엔 거의 생물학적인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감기나 이런 것처럼 네, ADHD는 약물 치료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약물 치료라고 하면 사람들 약간 거부감 살짝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약물 치료가 뭐예요? 도파민 시스템이 조금 안 좋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다시 좀 정상화시키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약은 부작용이 없나요? 있긴 한데 허가 용량 내에서 장기 복용했을 때 손상을 입히거나 뭐 후유증을 남기거나 그런 거는 밝혀진 건 없어요. 괜찮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돼요? 보통 ADHD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요 시기에 가장 증상이 심하고 중고등학교 올라갈수록 뇌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성인 돼서 40%는 다 좋아지세요. 60% 정도가 조금 남아가지고 이제 성인 ADHD까지 가는 건데, 약물 치료를 무조건적으로 권하지는 않아요. 정서적인 문제나 관계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때, 그런 경우엔 꼭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먹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정리할 수 있고 일상생활이 좀 괜찮다고 느낄 때까지만 먹어보고 선택권을 보통 주죠. 뇌파기계 이런 거 써서 확인하나요? 사실 ADHD가 확진 검사가 없어서 암 이런 거는 MRI, CT 찍으면 보이잖아요. ADHD도 뭔가를 찍어서 보이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메인이 되는 진단은 어쨌든 행동 양상이 전형적으로 ADHD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 양상들을 갖고 있느냐를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주의력, 충동성 평가에서 지능 수준에 떨어지는 게 맞냐, 그리고 이제 보조적으로 뇌파 검사를 했을 때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파형대가 있기는 해요. 그런 파형들이 혹시 뇌파 찍었을 때 나오느냐, 그 정도는 좀 확인하는 편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걸리기 굉장히 쉬운 환경적인 요건에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사회가 경쟁적이잖아요. 특히 아이들한테 더 가혹하잖아요. 그리고 비교 문화도 조금 많고, 우리가 흔히 우울증 하면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누워있고 이런 모습 상상하잖아요. 청소년 아이들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꽤나 많은 경우에서 예민해지고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고 비행 행동까지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가 시기이니까 아, 얘가 사춘기라서 저러는가 보다라고 쉽게 넘길 수 있는데, 사실 사춘기여도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 행동이 있다? 일단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게 부모님의 기대도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예가, 학원비를 이렇게 많이 대주시는데 제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책감이 많이 든다, 그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희는
얘한테 뭐 잘하라고 한 얘기도 없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좀 당황스럽긴 하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한 압박이 있어요. 특히 학원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뭐 들고 엄마가 힘든 모습, 아빠가 힘들어하는 모습 다 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내가 잘해야 된다는 압박을 좀 강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해. 그러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칫하면 우울증에 빠져들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가 잘 되면 좋겠지만 못한다고 해서 너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이런 게 절대 아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게 도움된다고 봐요. 그럴 때는 원장님이 내리는 처방이 대화를 좀 한번 해보세요 라는 처방을 내리시나요? 그쵸.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면은 아예 그냥 상담 선생님 연결해가지고 가족 치료. 요 아이들이 흑백 논리라 그러죠. 뭐 아니면 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왔다? 아씨, 인생 망했네. 되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장난식이 아니라 실제 공고해지기 시작하면 되게 쉽게 자기 비난으로 빠지고 우울증에 굉장히 취약한 인지적인 조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도록 도와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저희 같은 의사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결과만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짚어줘야 돼요.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지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대치동이잖아요. 다 그러신 건 아닌데 가끔 자녀의 성취와 본인의 어떤 자존감을 동일시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못하면 혼내고 아이와 갈등이 생기고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려고 하고 못하고 그러면 더 혼내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다투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청소년 시기라고 하는 게 자율성을 획득하는 시기예요. 정신분석적 이론상에서는 이 청소년 시기는 부모와 혹은 어른들과 다투면서 자기 자율성을 획득하는 시기거든요. 이렇게 통제하고 강요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획득되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억압하고 통제하는 부모님들 밑에서 성공한 좋은 대학을 가고 대학교 가서까지도 통제를 받고 좋은 직장을 가지시는 분들 중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방향을 잃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불안이 아이한테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본인께서 당신들이 불안을 견뎌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아이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부모님들이 본인들의 심리를 다룰 필요가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저희는 보통 같이 오시면 아이는 아이대로 치료를 하지만 부모님들께서도 상담이나 이런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꽤 많이 하죠. 그런 얘기를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들으면 약간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놀라시기도 하고 화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안해하고 죄책감 가지시는 분도 많고 대학이 문제예요. 주부하세요 여러분. 우울증이 보통 있을 때는 그럼 어떤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나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권하는 거는 약물 치료이기는 해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물을 성인들만큼 강하게 쓰진 않거든요. 상담 치료를 같이 하는 걸 항상 권하긴 하죠. 우울증 약을 먹고 상담 치료를 하면 충분히 해결되나요? 꽤 많이 좋아져요. 일상생활이나 학업에 다시 좀 집중할 수 있게끔 꽤 많이 좋아지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대치동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어떤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시면 부모님 상담도 하고 아이 얘기도 들어보는데 양쪽 다 입장이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다 돼요. 서로의 입장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좀 뭔가 사인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가까운 정신과 가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이 좀 도움 되셨다면 아이들이나 아니면 뭐 주변 부모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정신과 전문의 장지원이었습니다.